검찰이 오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전라도 출신 두 전직 검사 박영수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영수 하면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검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양재식 현재 변호사는 검사 출신인데 당시에 특검에서 박영수의 부하로 뛰었던 사람입니다. 박영수, 양재식 한때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의의 사도, 권력 부패를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2016년, 15년 그 무렵에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겁니다. 검찰은 박영수, 양재식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우리 은행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 다음에 양재식 전 특검보. 양재식 전 특검보는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이 있었죠.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인데 이때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2채 이런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 부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대장동 사업에 좀 참여해달라. 자기 본인이 이사회 의장이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은행이 내부 논의 끝에 이 대장동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500억 규모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신대출인데 그런 의향서를 대장동 일당한테 제공을 해서 대장동 일당이 그거 아니어도 물론 우선사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도 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왜냐하면 PF 대출이라는 게 이런 시행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니까 그 대가로 2015년 4월에 5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더 받도록. 처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은행이 대장동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면 200억. 그거 참여가 안 되고 PF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대출만 해줬으니까 그 경우에는 50억.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어놓은 얘기입니다. 이외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지난번 압수수색 영장 진행할 때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 객관적인 사실 근데 이거는 과연 범죄가 되는지는 조금 더 다퉈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오기 직전이죠. 2016년 7월 1년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고문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이 사람이 바로 이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죠. 이건 연봉 6천만 원가량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에서 11억 원을 빌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빌린 거냐 아니면 받은 거냐? 요것도 앞으로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장동 아파트를 한 채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7, 8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는데 그건 분양해 줬을 때 여기서 얼마 정도 남을 거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특별 분양을 해줬다. 이게 다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서 따져보면 앞서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은행 여신 이 부분 가지고 5억 원을 받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을 2015년에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 선거 자금으로 또 3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 현재까지 8억 원 정도는 받은 걸로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문제하고는 그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윤석열 검찰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뭐 검찰총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전 특검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좌천돼서 한직으로 가 있던 윤석열 검사를 일약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는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을 한 혐의로 사실은 혐의가 아니죠. 항명을 한 문제로 좌천이 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복수사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보복수사 얘기가 나오니까 국회에 가서 윤석열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어찌됐든 간에 박영수 전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가깝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바로 50억 클럽 얘기가 대장동 수사 시작되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을 과거에 상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봐주는 거다. 그래서 수사 진척을 제대로 안 하는 거다. 바로 이런 얘기가 타당하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본인은 그 이후에 사실 본인에 대한 여러 문재인 정부 검찰 또는 문재인 정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마 제대로 뭐 이것저것 챙겨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발탁한 윤석열 수사팀장,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왜 수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국회에서 55 클럽에 관한 특검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박영수 윤석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시동이 걸린 거는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거하고 시점상 맞죠. 뭐 그것 때문에 50억 클럽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현재 객관적인 사실이 뒷받침이 좀 안 되는 편이긴 하지만 시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특히 55 클럽에 관해서 이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계기에 의하든 지금의 여권이 박영수 전 특검을 사법 처리하는 수순으로 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본인의 상관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방탄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쉴드를 안 친다 이거죠. 박영수 전 특검도 만약에 이런저런 기존의 검찰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처벌한다. 그러면 다른 55 클럽 멤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50억 부분에 관해서 무죄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이게 결국 박영수 전 특검을 봐주기 위해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부분도 느슨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늘 박영수 전 특검이 걸려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계속 의심스러운 대상이 됐던 겁니다.